네, 방금 보신 대로 이번 주에 최대 분수령을 맡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와 신기록을 경신한 촛불 집회 민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수희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최병묵 전 편집장께 여쭙겠습니다. 신기록도 신기록이지만 성숙한 집회 문화 역시 빛났고 패러디가 참 기발한 게 많더군요. 그렇죠. 5차에 걸친 그 집회고, 그 중에 이제 2번 정도를 사실 100만을 넘은 그런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100만 명이라고 하면 거의 통제 불능의 사태를 맞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실은 뭐 이렇게 이렇다 할 충돌 사태가 없이 마무리된 걸 보면, 예. 그러면 확실히 그 불과 우리가 1년 전까지만 해도 11월 14일 작년에 여러 가지 폭력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광화문이 난장판이 그렇죠. 됐었죠.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1년 사이에 과연 집회 문화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래서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역시 그 워낙 숫자가 많고 일반 시민 참가자들이 많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조직적인 과격 시위, 네. 이것은 사실 그 어떤 주도권을 민노총이나 이런 단체들이 잡고 있었는데, 지금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주도권 자체가 일반 시민 참가자들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민 참가자 아니면 작은 어떤 자발적인 단체들, 또 상경 시위하는 그렇죠. 분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집회 주최 측이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집회를 하니까 집회가 훨씬 더 재밌어졌고 또 문화재적인 양상 그런 걸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일부가 만약에 과격 시위를 하려고 할지라도 네. 지금은 내려오라든지 진정하라든지 이런 식의 그 일반 집회 참가자들이 견제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 집회 문화의 양상이 확실히 변하긴 변했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민영삼 그렇군요. 원장님, 이게 예. 퇴근해라는 피켓도 있었고, 심지어 고산병 연구회라는 이런 팻말을 네.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특이한 그런 문구들이 많았어요. 그죠. 고산병 연구에서 나온 게 이제 청와대 비아그라를 그렇죠. 빚고 오는 걸로 하야하그라. 네. 하그라.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트랙터 대신에 와가지고 아까도 나왔었죠. 예, 소 예. 등에 걸리는 게 집에 가서. 예, 참 기발합니다. 예, 대통령께 이제 집에 가시라고 하는 집에 가서. 퇴근해. 예, 퇴근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저는 좀 그 광주에 참 그것도 있었네요. 오방빵. 오방색을. 예, 오방랑 해가지고 아, 하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우병우 잡기 게임기도 있더군요. 예. 우병우 작곡 게임기도 상당히 좀 특이하게 되면서 좀 마음 무겁게 본 게요. 네. 그 8시 1분에 일제히 그 소등 불을 꺼서 칠흑같이 어둠을 갖다 주면은 그러면서 조용히 침묵했다. 침묵의 그 소리 없는 함성. 네. 그게 상당히 그 가슴에 저는 와 닿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방으로 내려갔었던 그 잠룡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4차 집회 때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서울 촛불 집회장에 총출동을 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죠. 2012년 12월부터 오늘까지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는 촛불을 눈높이 들갑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개인 회사처럼, 대한민국 재산을 개인 돈처럼 쓴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여기 안 나온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도 발언이 아주 좀 강도가 있었어요. 박원순 시장은 이제 하야하기 좋으니까 하얀 눈을 갖다가 하얀 눈이라서 하야하기 네. 좋은 날씨라는 둥, 아니면 이제 만일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한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해서 그만두라, 내가 네. 말을 하겠다, 저승사자가 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한 시대를 끝내자라는 취지로서 진정으로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자, 아주 네. 다들 혁명에 가까운 말들을 이제 쏟아냈는데요. 그렇습니다. 대선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데 어제 저는 좀 인상 깊게 본 게 국민의당 집회 있는데 갔더니 안철수라고 연호를 안 하고 강철수라고 연호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 바로 옆에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또 같이 그 집회를 했는데 했었죠. 예. 좀 대단했었어요, 기세가 두 당 모두. 근데 이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집회는 좀 어찌 보면 굉장히 가볍고 축제처럼 하지만
그 갖고 있는 마음들은 굉장히 심각하고 진중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대선 후보들은 어떤 책임감을 갖고 대안을 갖고 있는지 좀 지금 선동적인 구호들만 나오고 있는데 네. 좀 대안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어제 정당 집회를 예.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네네. 이 생각이 나요. 1987년 상황이 비슷하게 생각이 납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그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그 발언 수위가 불과 며칠 전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세졌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독설에 가까울 정도로 저렇게 세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뭐냐? 그거는 역시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근 지지율 약진. 두 자릿수. 그렇죠. 왜냐하면 남들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얘기할 때 이재명 성남시장은 구속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저께 그 시위하는 그 집회 참가자들의 대부분의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 체포 또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 뭐 이런 게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편승을 해서 네. 대선 후보군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면서 아주 독설을 내뱉었는데 네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1987년에도 보면 이른바 일로 삼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로 삼김이 각자 대선전에서 그 유세전을 펼쳤는데 그렇죠. 그때 YSDJ 김대중, 김영삼 후보의 경쟁은 정말 치열했어요. 뭐 여의도 100만 집회 대결. 모든 그러니까 네. 이 저 동원인 그 군중의 그 경쟁까지도 치열했거든요. 엄청났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어저께도 돌아다녀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당 당원들 간의 경쟁이 벌써 불이 그 붙었어요. 말씀은 이제 조기 대선 분위기가 좀 느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2개월 내에 선거를 치러야 60일 되잖아요. 이죠. 60일 내에 예.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아 벌써 이분들 또는 거기 당원들은 관심이 그 탄핵도 탄핵이지만 이건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이고 그 후의 대선 국면에 가 있다. 그리고 이분들도 지금 그 당원들과 그 안철수, 문재인 이 두 분은 벌써 경쟁 국면에 돌입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그게 과연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최전 편집장 말씀을 들으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이 11월 27일이니까 오늘 하야 성명이 나오면 대선은 2007년 2월 27일. 그렇습니다. 코앞이네요. 코앞이에요. 네,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시나리오의 하나지요. 네. 서울 집회하면 생각났던 단골 사회자 방송인 김재동 씨는 어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역시 강도 높은 독설이 나왔는데요.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권력을 주지 않고 최순실 일가에게만 권력을 줬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에 하여 즉각 퇴포하고 바로 내란죄로 구속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그들만 따뜻한 곳에 있도록 했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35조 위반입니다. 김재동 씨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는데 목도 참 안 쉬는 거 보면 아주 힘이 좋아요. 네. 네. 이 축제 같은 집회 현장에 대해서 외신들도 참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평화적인 분위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요. 네.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서울 도심을 점령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뉴욕타임스는 특히 목탁을 치면서 승려가 행진을 하거나 네. 아니면 애완견을 안고 동참한 시민들도 눈에 띄었고 가게들은 무료로 커피를 나눠주기도 했다. 신화통신은 참 평화적이면서도 축제 분위기였다. 다들 좀 놀라워하면서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공짜 커피 주는 얘기를 많이 외신들도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 외국에서는 좀 쉽지 않죠. 저런 무료로 한다는 게. 네.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다 현수막을 거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하야하는 날 뭐 무료로 뭘 해주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건 가게들도 나오고 그리고 뭐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결국 그 갤럽 조사의 최근 지지율 4%. 4443. 예. 554죠. 554죠. 그다음에 평가 뭐 부정적 평가 93%가 이런 것들로 이제 현상화 된다고 보이는데요. 네. 뭐 문제는 이 시위가 이 집회가 언제까지일지 몰라도 평화적인 비폭력적인 방법이 계속 고수가 되어야만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런 좀 질서 있는 퇴진 그다음에 그 후에 정권도 좀 안정적으로 그 인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외신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 정도 이제 100만 인파가 뭐 서울에만 150만. 그렇죠. 네. 이렇게 집회가 이루어지는데도 정말 평화롭게 물리적인 충돌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그 미국의 가장 최대 그
집회를 그렇게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유명한 예, 네. 그게 20만이었다고 이제 그 자료가 하면 그렇습니다. 역사의 집회였죠. 예, 예. 네. 그 역사적인 집회가 20만인데 우리는 100만, 150만이 모이는데도 매번 저렇게 사고 한 번 없이. 워싱턴에서 뭐 10만 모였는데 그때 난리 났다는 거냐.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도 얘도 외신들이 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웃기지.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저기 끼어가지고 같이 행진을 하고 정말 이런 많이 분들이 많아요. 관광객들만이 아니라 주한 축제처럼 외국인들. 느끼는. 예, 네. 예. 주한 외국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니까 우리나라 사정을 좀 아는 분들이 또 하야하라는 그게 받침이 하나도 없어서 되게 발음이 쉬운가 봐요. 네. 그러니까 다른 뭐 동남권이나 중국의 관광객들이 또 와서 옆에서 같이 승려분의 하더라고요. 또 저기 이 승려의 춤도 있는데 그 하야하라는 게요 사진 찍기 좋답니다. 하야라는 게 김치 치즈보다도 표정이 확 펴진다 그래요. 아, 하야, 뭐, 김치 치즈보다 낫다고요? 네, 그래서 하야하면서 찍으면 사진도 잘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5주째 이런 평화 촛불 집회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3.5% 법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 인구의 3.5%가 꾸준하게 비폭력 평화 집회를 이어가면 어떤 정권도, 어떤 독재, 철권 정권도 버틸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인구를 5,100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이렇게 잡으면 180만. 그런데 어제가 전국적으로 200만에 가까운 190만이 모였으니까 이 법칙에 이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교수의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잠깐 이게 있었는데 덴버대학교의 에리카 체노워스 교수였습니다. 네, 잠깐 소개를 네. 해드리면요. 모든 1900년대부터 2006년대까지 발생한 모든 형태의 시민 저항 운동을 통계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 3.5%의 도전에 맞서서 이게 비폭력 집회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약간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SNS에 막 이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도 될 것이라는 건 아니고 네. 하여튼 연구를 한 결과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1900년부터 2006년까지의 그 세계 각국의 집회 그 중에 이제 뭐 쿠데타나 뭐 이런 거 말고 네. 그럴 평화 경우에 집회였죠. 그렇죠. 이제 네. 민중들이 주로 참여한 평화적 집회, 비폭력 집회를 오렌지, 연구를 뭐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3.5% 이상이 그 지속적으로 평화적으로 집회를 했을 경우에 결국 그 정권은 무너지더라 네. 하는 일종의 경험칙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저런 경험칙이라는 것이 뭐 저건 이제 일종의 이론 내지는 뭐 정치학 그 어떤 원론적인 얘기고 교수의 네. 분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우리나라에도 과연 적용이 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뭐 관심거리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어제부로 그 우리나라도 그 5,100만에 한 3.5% 수준에 육박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면 그 저런 법칙이 적용될지 안 될지 그건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이 그 얘기대로 SNS를 통해서 저게 퍼진다는 얘기는 그런 희망을 좀 걸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